그러면은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아라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프레아라는 저희 그라시아 제품에서 이제 프리미엄 케어 라인으로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이고요. 원장님들 들어오셨을 때 세럼이랑 한 번씩 금방 붙이셔가지고 시술 받아보셨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데모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제품들 가격이랑은 어느 정도 받으셔야 이제 샵에서 매출 향상을 할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핸드백 모양으로 담겨져 있는 프레아라 백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아라 백은 이제 저희 프레아라 제품이 5가지가 나왔는데 그중 블레스 세럼이랑 그 다음에 이너뷰티 제품이랑 골드 패치 이 3가지 상품을 묶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이제 프레아라 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는 소비자가로는 15만원 정도 되는데 샵가로는 이제 11만원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 블레스 세럼이랑 그 다음에 골드 패치를 같이 이용을 하면서 좀 더 프리미엄 케어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고객분들 이제 이제 손 관리 받으시고 손 마사지나 이제 케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델 손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킨이나 아니면은 알코올을 화장솜에 묻혀주세요. 화장솜에 묻혀주시고 한번 피부결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스킨과 알코올이 날아간 상태면요. 이제 골드 브레스 세럼이 있어요. 골드 브레스 세럼을 이제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 손이 생각보다 여자분들 손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방울 내지 2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때 떨어뜨려 주실 때 골드 가루가 들어있는 거를 좀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한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지금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 고객분은 지금 관리를 받으시고 있다. 조금 더 프리미엄 관리를 받으신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볍게 롤링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세럼을 흡수시켜 주세요. 손바닥 전체적으로 손등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세럼을 좀 많이 흡수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럼이 이제 어느 정도 흡수시켜졌다는 거를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패치를 따로 준비를 해주세요. 골드 패치를 준비를 해주시고 골드 패치가 보면은 저희가 순 금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한 번 더 얘는 진짜 24K 순 금박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금박이라는 부분을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얘가 수분감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올려주실 때 위에 지금 겉종이 있잖아요. 이걸 확 제껴서 하지 마시고 밑에 종이 부분까지 같이 들어주세요. 같이 들어주신 후에 죄송합니다. 뒤집어 주시면은 그 상태로 골드 금박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밑에 아까 남아있던 세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착 붙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요. 지금 골드 패치를 이렇게 올려줬으면은 손에서 올렸을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시고 얘가 이제 저희가 핸드 관련된 제품에서 핸드를 설명을 드리지만 얼굴에도 사용이 가능을 하세요. 그래서 얼굴에도 붙였을 경우에는 이제 30분 정도 웨이팅 시간이 이제 기다려주시면 돼요. 근데 금 자체에서 효능 때문에 손등 자체를 이제 미백 효과 환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얼굴에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기미랑 주근깨 잡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사라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풀 패치, 골드 패치 같은 경우는 가격이 65,000원이에요. 샵가가요. 근데 총 20장이 들어있어요. 20장을 한 장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3,250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술이 들어가는 거는 양손이잖아요. 양손이 들어가면은 6,5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보면은 웨딩 시즌 되거나 이제 아니면 겨울에 너무 이제 건조함이 심해가지고 보습 케어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실 때 웨딩 케어 받으시는 분들은 그때는 좀 지갑의 문이 확실히 쉽게 열려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스페셜 케어를 하시는 게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세럼이랑 패치 같이 붙여서 양쪽으로 3만 원 정도 추가 비용 받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세럼 바르고 5분에서 10분 기다리잖아요. 5분에서 10분 기다리면서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에 세럼 마무리 작업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씻을 시간이 사실은 30분 이상이 들어가지 않아요. 30분 이상 안 들어간 상태에서 3만 원이라는 이제 추가 비용을 받으시면 조금 더 매출 짧은 시간에 올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5분, 10분 기다리는 동안 앞에서 대화하는 게 너무 민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패키지 상품에 이너뷰티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너뷰티를 이제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 커피랑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 위에 살짝 떨어뜨려져서 지금 고객님은 프리미엄 케어를 받으시고 있고 서비스로 이제 골드 입자가 들어간 차를 대접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서 이제 좀 더 관리 받을 수 있는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10분 정도 지나면은 다시 한번 세럼을 한 방울 내지 두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롤링을 해주시면서 금박을 이제 사라질 때까지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질러 주시면서 이렇게 되면서 금 입자가 이제 분쇄가 되잖아요. 분쇄가 되면은 손등에 주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안에 세럼과 골드가 같이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의 효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금의 효능은 금 자체에 이제 이온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온 작용이 피부 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을 해준 다음에 이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피부톤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럼이랑 골드 입자가 없어진 게 보이시면 다시 한번 화장솜에 스킨토는 알코올을 묻혀주셔서요.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세럼을 발랐는데 다시 닦아진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핸드크림, 저희 아까 핸드크림 사용해 보셨나요? 핸드크림을 조금 이따가 시간 되실 때 사용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번 핸드크림을 올려주셔가지고 보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세럼이 지금 용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프레하라팩 자체에는 20개의 골드 패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20개 패치는 10번 정도만 사용을 해요. 근데 세럼의 양은 많이 줄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세럼을 따로 또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세럼을 금박 패치 말고 나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보습 케어를 받았는데 그래도 따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저희 샵에는 세럼이 좀 많이 남아있다면 아까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한두 번은 서비스로 뭐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서 조금 더 그 보습되는 샘플 작용을 하는 세럼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떨어뜨려 주시고 이제 보습 효과를 더 극대화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은 추가 비용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이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 고객들한테 진짜 좋은 제품이고 비싼 제품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럼 같은 경우는 50번 정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대비 이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추가 비용 받으시면은 훨씬 더 원장님들한테 좋은 마진을 남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럼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패치를 이용한 아트를 보여드리면서 골드 패치를 어떻게 추가 가격을 받을 건지 그리고 어떤 아트를 보여드릴 건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패치 아트는요,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골드 파이톤 아트와 골드 트위드 아트 그리고 골드 클라우디 로즈 아트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골드 파이톤 아트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크림 안 써보시면 좀 올라가야 돼서 한번 스타가 되는지 함께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서 써보세요.
먼저 골드 파이톤 아트를 보여드릴 텐데, 골드 파이톤 아트에 사용되는 컬러를 설명을 드릴게요. 티아라 세컨드 젤 45번 컬러, 이번에 나온 신컬러거든요. 신컬러가 베이스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얼리 젤 블랙 컬러 1번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티아라 통젤 24번, 그리고 주얼리 젤 2번 화이트 컬러,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골드 파이톤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티아라 세컨드 젤 45번 컬러를 베이스를 바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티아라 세컨드 젤 45번 컬러는 패브릭 컬러 시리즈로 해서 6가지 컬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웜코드에도 발색이 되게 잘 되는 컬러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6가지 컬러가 약간 어두운 피부톤이나 이제 밝은 피부톤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컬러를 30초가량 큐어링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5번 컬러를 사용할 거고, 티아라 통젤 24번 컬러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컬러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요. 중간중간 드문드문 발라주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띄엄띄엄 그냥 드문드문 발라주시고요. 드문드문 바르면 지금 좀 안 바른 빈 공간 부분 있잖아요. 빈 공간 부분은 티아라 4호 브러쉬가 있어요. 스퀘어 브러쉬로 24번, 티아라 통젤 24번 컬러를 중간중간 다시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이 상태로 큐어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주시면서 세로 그라를 넣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세로 그라를 넣으실 때 약간 나는 조금 더 어두운 톤의 파인톤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24번 컬러를 다시 살짝 묻히셔가지고 한 번 더 밝은 부분에 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쓸어주신 컬러는 다시 한번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큐어링은 LED 30초, UV에서 1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격자 무늬, 체크 무늬를 넣을 거예요. 체크 무늬는 이제 티아라 젤라이너 브러쉬, 조금 긴 브러쉬가 있어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컬러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주얼리 젤 1번 블랙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러쉬 끝에 반절 정도를 블랙 컬러를 묻혀주세요. 묻혀주시고 이제 한쪽 방향에서부터 대각선으로 계속 내려올 텐데요. 이때 이제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멀찍하지 않고 반대쪽 대각선을 그렸을 때 좀 잘 맞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려주세요. 일반 뱀피 무늬가 보면은 완전 균일하지는 않아요. 균일하지는 않는데 아트상으로 했을 때 너무 넓적해져 버리면 조금 모양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격을 좀 유지해 주시면서 대각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대각선 라인을 그려주실 때 사람의 손톱은 이제 곡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곡선 부분을 잘 맞닿아서 그릴 수 있도록 살짝 손을 돌려주면서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너무 큼직해지지 않게 균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주의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무늬가 그려졌으면 다시 한번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톤 아트 모양을 보시면요. 방금 저희가 딱 반듯한 다이아몬드를 그렸잖아요. 근데 살짝 둥글둥글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페인팅 M 브러쉬가 있어요. 조금 앞쪽이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보다는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그렸을 때, 캐릭터 라인 그리실 때, 아니면은 짧게 레터링이나
긴 라인을 하실 때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긴 라인 하실 때 편한 거는 아까 사용했던 티아라 젤 라이너 브러쉬가 더 편하다는 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새필 브러쉬, 엠버 브러쉬에 이제 묻혀주시고요.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그 모서리 부분을 살짝 채워주시면서 둥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너무 다이아몬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에 부분부터 옆으로 차례차례 해주셔야 빈 공간 없이 다이아 부분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 작업이잖아요.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제 빨리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저희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교차되는 지점에 동그랗게 젤을 먼저 떨어뜨려 놔주세요. 그리고 윗부분 같은 경우 한번 다시 그리면서 둥글게 해주고 올려놓은 젤을 끌어다가 모양을 한 번에 잡아주시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교차돼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었잖아요. 이 꼭지점 부분에 떨어뜨려 주세요. 떨어뜨려 주신 뒤 새필 브러쉬, 엠 브러쉬로 당겨주시면서 모양을 둥글게 채워주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시면서 이제 아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채운 모양의 팁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이 다음에 그라데이션 부분이 들어갈 텐데요. 파인톤 아트를 지금 보시면은 위쪽은 약간 어두운 음영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은 살짝 밝은 음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영을 넣어줄 텐데 이 음영은 아까 뜨문뜨문 이제 젤을 넣었을 때 사용했던 티아라 젤 브러쉬 4호를 이용을 할 거고요. 어두운 음영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해도 되지만 맨 처음에 사용했던 배경에 들어갔던 24번 컬러랑 블랙 컬러를 같이 좀 섞어가지고 싱글 로딩을 해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파이톤 아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를 믹싱을 해서 위쪽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넣어주실 때 위에서부터 옆으로 가면서 한 칸 한 칸 차례차례 넣어주셔야 그라데이션이 겹치거나 이제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으실 때도 일자로 해주시는 것보다 살짝 둥글게 해주시는 게 이제 아래 그라데이션 넣을 공간도 생기면서 예쁘게 파인톤 모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쪽까지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차례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세요. 이것도 이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너무 다 똑같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안 나온 데도 있고 조금 진한 데도 나와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이런 파이톤 아트를 하실 수 있으세요. 경계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 잡아놨던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확실히 그냥 체크해서 뭐 다이아몬드만 살짝 수정해서 넣은 것보다 하나하나 이제 터치감을 하면서 아트를 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터치를 해주세요. 위쪽 음영 그라데이션이 다 끝나면은 다시 한번 큐어링 30초가량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아래쪽 밝은 부분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밝은 부분 음영은 이제 주얼리 젤 2번으로 화이트 컬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믹싱해서 했듯이 이번에도 티아라 4호 브러쉬 한쪽 면에 이렇게 화이트 컬러를 묻혀주시고 다시 한번 싱글 로딩을 해주세요. 싱글 로딩을 해주시고 화이트가 너무 진하게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은 파이프 느낌이 이제 떠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제 연하게 화이트기를 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이번에는 아래에 둥글게 들어갈 거예요. 아래에 둥글게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한 방향으로 왼쪽에서 뭐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주셔야 그라데이션이 이제 무너지지 않고 예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화이트도 너무 균일하지 않게 살짝 각각 그 파이톤 무늬에서 달라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파이톤 아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패턴이다 보니까 그 순서를 조금 외워주시면은 빠르게 아트 시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화이트 음영을 넣어주셨다면은 다시 한번 큐어링을 하도록 할게요. 큐어링을 이제 하시는 동안 보시면은 아트에 이제 골드 아트 패치가 붙여져 있어요. 골드 아트 패치는 이제 투레아라 제품에서 아트, 네일 아트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골드 금박 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 24K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진짜 금이다 보니 광택이나 이런 게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금박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오버레이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만큼 시술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고 다음 추가 비용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추가 비용은 금박을 붙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드 아트 패치를 이제 열어주시면요. 아까 사용했던 골드 패치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사람 손톱은 이 골드 아트 패치를 한 번에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금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재료를 조금 아끼면서 사용하는 법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골드 아트 패치를 4분의 1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 손톱 사이즈에 얼추 맞는 게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새끼 손톱이나 아니면 바디가 조금 더 작으신 분들은 여기서 반절 정도 잘라주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잘라서 사용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금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팅을 해주신 금박을 전체적으로 살짝 엄지로 패치를 누르면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세요. 이때 이제 골드 아트 패치 같은 경우는 진짜 금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5,000원에서 일단 두 번째 아트에서는 전체 풀 패치를 보여드릴 텐데요. 풀 패치에는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추가 비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골드 금박을 해주시고요. 한번 살짝 손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잘 표면에 밀착될 수 있게 눌러주시고 옆 사이드 모습으로 보시면은 지금 금박이 따로 크게 올라온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따로 안 해주시고 그냥 탑으로만 오버레이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젤리캣 탑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젤리캣 탑은 점도가 조금 묽은데 큐어링 후에 광택이 되게 좋은 소프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큐어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큐어링은 LED에서 20초, UV에서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따로 컬러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아까 사용했던 45번 컬러랑 톤글리터 젤 24번 컬러로 한 거예요. 24번 컬러로 그냥 배경 컬러만 간단하게 믹싱해서 하신 다음에 그 위에 금박을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찍는 아트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아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트는요, 지금 보시면은 골드가 풀패치로 들어가 있어요. 풀패치 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후에 그 위에 이제 트위드 느낌을 낼 수 있는 아트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되는 컬러 설명드릴게요. 사용되는 컬러는 티아라 톤 글리터 젤 18번, 그 다음에 29번, 주얼리 젤 1번 블랙 컬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트윙클 글리터 골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아라 통젤 18번을 원콧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티아라 통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발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샵에서 통젤 라인으로도 많이 가져가시고요. 라인 또한 잘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드로잉 할 때도 발색이 좋다 보니까 빠르게 아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원콧을 발라준 티아라 톤 글리터 젤 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 타임은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골드 풀 패치를 붙일 거예요. 골드 풀 패치를 붙일 텐데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더니 미경화가 조금 많이 남는 경우는 탑을 발랐을 때 풀 패치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아라 톤 글리터 젤은 살짝 미경화가 거의 없는 느낌, 살짝 쫀쫀한 느낌이거든요. 요 위에 받쳐줬을 때 풀 패치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밀리는 현상 없이 이제 예쁘게 아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잘라놨던 다시 아트 패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냥 필름지 저희 붙이듯이 있잖아요. 붙이듯이 전체 눌러주시면 돼요. 금박을 손으로 꼭 눌러주시고요. 떼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금 비어있는 부분은 살짝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골드 패치 부분을 다 붙여주실 수가 있어요. 손으로 살짝 뜨는 부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은 울퉁불퉁하지 않게 표면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미경화가 잘 남지 않는 젤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살짝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어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풀패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손톱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제 이 위에 트위드 아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드 아트는 아까 이제 배경 컬러를 했던 18번 컬러 있잖아요. 18번 컬러를 먼저 이제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세필 브러쉬, M 브러쉬에 좀 양을 듬뿍 묻혀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세로줄 먼저 올려주세요. 네, 놓고 약간 당기듯이 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트위드 아트는 살짝 볼록하게 올라온 입체감이 있는 느낌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세로줄로 당겨주시면 되고,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도 살짝만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지만 양쪽에 끊어진 부분이 똑같은 위치에만 오지 않게 주의해서 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진한 회색 컬러랑 블랙 컬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개의 컬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줄을 먼저 다 해주신 다음에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은 이때 각 큐어링 10초에서 20초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은 세로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가로 무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무늬도 똑같이 놓고 당기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3가지 컬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나눠주시면서 가로 패턴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납작하지 않게, 제일 납작해지지 않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가로 패턴까지 들어갔으면 다시 한번 LED에서 30초, 각 큐어링 10초, 20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똑같은 패턴을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했던 컬러가 있으면은 다시 옆쪽에 세로 먼저 무늬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로 가로 패턴만 기억해 주시고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티아라 젤이 커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굉장히 좋으시면서 지금 화면에는 그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올스톤부터만 아주 그냥 트위드의 조직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약간 두께감이 생기면서 그래서 굉장히 예쁜 또 트위드 아트를 이 티아라 젤 가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포인트로 나중에 이제 탑 바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거든요. 그 살아있게끔. 지금 보시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연회색, 그리고 조금 진한 회색, 검정색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다른 컬러 트위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컬러 뭐 핑크색이면 연핑크, 조금 진한 핑크, 조금 진한 핑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블랙 컬러도 옆에 똑같은 방법으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퀴어링 해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가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트 할 때 이제 조금 말씀하시는 게 금박 그렇게 붙여놓고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비치는 금박이 일반 글리터랑 느낌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옷의 조직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하늘의 그런 딱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밑에 금박 패치를 붙이고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이 트위드 아트를 좀 고급스럽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봤을 때도 살짝 밑에 비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해주실 때 첫 번째 세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무늬를 다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금박이 살짝 또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처음 사용했던 컬러를 한번 이용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제 똑같은 컬러끼리 겹치지 않게만 주의해 주셔서 패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트위드 느낌이 다 됐다 하시면은 큐어링을 완벽하게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컬러가 뭉쳐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살짝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트윙클 골드 글리터가 있어요. 골드 글리터를 뭉쳐있는 부분 쪽에 십자가 모양으로 한 번씩 더 얹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끊어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뭉쳐있는 부분에 십자가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큐어링, 다시 한번 엄면 큐어링 30초, LED 30초, UV에서 1분 해주시면 됩니다. 큐어링 되는 동안 트윙클 글리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윙클 글리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얇게 그냥 펴서 바르면은 입자가 되게 빽빽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글리터에 이제 잔 펄이랑 그러한 고운 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은은한 이제 글리터 풀 컬러를 하셨을 때도 원꽃에도 이제 발색력이 완벽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톤 글리터를 이용해서 라인을 하셨을 때도 한 번에 이제 깔끔하게 글리터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렌치를 하셨을 때도 글리터 프렌치를 하면은
우둘투둘해지고 층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글리터 입자들이 크다 보니까. 하지만 이거는 좀 잔잔하고 빽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콧 정도만 하셔도 완벽하게 글리터 프렌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좀 큰 입자 글리터 들어가실 때도 배경 컬러로 깔아주시고 했을 때 더 완벽하게 글리터가 꽉 차 있는 느낌을 낼 수 있는 톤 글리터 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트위드 모양이 됐으면요. 이 상태로 이제 올 겨울에는 살짝 매트한 느낌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매트탑 컬러를 이용해서 하시는데 그냥 바로 브러쉬로 발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은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을 더 입체감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로 바로 했을 때 발라버리면은 이게 다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에 이제 매트탑을 덜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를 사용해서 한 번 더 탑을 코팅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에 매트탑을 묻혀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두드려주세요. 그러면은 매트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면서 이제 입체감을 살렸던 부분이 사라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다시 큐어링을 하도록 할게요. 큐어링은 매트탑 경우는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 해주시면 되고요. 매트탑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사 매트탑이나 이제 수축이 좀 되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라는 이제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이번에 매트탑을 리뉴얼되기 때문에 수축 현상이나 이런 게 타사에 비해 없고 거의 완벽한 매트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는 아트에서 조금 더 매트탑의 표면 질감이나 이제 이런 느낌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경화가 살짝 남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젤 클렌저로 닦아주시면 돼요. 주시면은 매트한 느낌의 트위드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골드 아트 패치를 이용한 클라우디 로즈 아트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클라우디 로즈 아트에 이용된 컬러는 거의 다 패브릭 컬러를 사용했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나온 겨울 신컬러예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이제 약간 너무 쨍한 컬러들이 아니다 보니까 포근해서 겨울에 이제 매트탑이랑도 잘 어울리는 이제 컬러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종류가 되어 있고요. 로즈 아트를 할 때 사용되는 컬러는 로즈 아트 할 때 사용되는 컬러는 43번, 44번, 45번, 46번 이 컬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에 베이스 컬러를 바르도록 할게요. 배경 컬러는 티아라 세컨드 젤 45번 컬러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원콧에도 발색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배경 컬러는 원콧만 한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은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배경에 체크 패턴이 들어갈 거예요. 체크 패턴은 이제 러프 브러쉬로 조금 더 결이 살아있는 느낌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러프 브러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가 되게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톤말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톤말 같은 모양을 러프 브러쉬를 눌러주시면서 이제 컬러 느낌을 긁어주시면은 약간 이제 직물 선 그린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신 후에 한번 눌러주시면서 긁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긁힌 느낌의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러프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우드 아트라든지 아니면은 트위드 아트, 조금 선이 가늘게 표현되는 체크 아트 등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도 한 번 더 긁어주시고요. 또 분홍 컬러 부분도, 근데 이때 러프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한번 꾹 눌러주셔서 펼쳐셔가지고 뭐가 붙지 않게 해주시는 게 더 예쁜 러프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도 한번 긁어주신 후 다시 큐어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D에서 30초, 2분에서 1분 정도 큐어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미 부분을 보면은 지금 배경이 화이트 컬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드롭아트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그 장미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아트 브러쉬는 이제 이렇게 앞에가 되어 있어요. 미술 하실 때 사용하는 브러쉬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드로잉 하실 때도 편하시고 이제 아트 하실 때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장미 부분은 이쪽에 이제 꽃을 놓을 건데요. 클라우디 로즈라는 게 이제 완벽하게 선명한 장미가 아니에요. 약간 이제 유화 느낌이 나면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대로, 그러니까 장미인 듯한 느낌만 보여주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아트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아트예요. 이쪽에 화이트 컬러를 이제 원형을 그리면서 해주시는데 너무 똑바른 원형은 아니어도 돼요. 장미 전체 잎을 보면은 둥글지만 꽃잎들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화이트 컬러를 놓아주시고요. 밑에 배경만 비치지 않을 정도의 로만 화이트 컬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배경에서 그었던 분홍 컬러 있잖아요. 분홍 컬러를 드롭아트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묻혀주시고 가운데 부분을 X자가 거꾸로 된 거를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후에 드롭아트 브러쉬를 좀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셔서 모를 핀 다음에 두꺼운 부분이 한쪽에서 쓸리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반대쪽도 해주시고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장미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하면서도 마블 느낌이랑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트 효과는 극대화, 손님들한테 보여줄 때 조금 극대화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터치를 넣어주신 다음에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은 LED에서 30초, 리뷰에서 1분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잎 부분이 너무 선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살짝 좀 가려주는 느낌, 그리고 유화 느낌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화이트 컬러랑 아까 사용했던 핑크 컬러를 살짝 섞을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연핑크 느낌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섞어주시고요. 중간중간 보면은 이게 좀 진하게 되어 있고 여기 경계선 부분도 너무 화이트가 선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재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흐릿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터치를 해주시면은 자연스러운 느낌의 로즈 아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느낌을 보면은 약간 매트한 느낌 밑에 글리터가 깔려 있어요. 이 글리터는 주얼리젤 145번을 가지고 할 텐데요. 주얼리젤 145번은 이제 많은 아트를 할 때 사용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안에 실버 톤의 글리터도 많이 들어있고요. 홀로그램 글리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트 포인트를 줄 때 이제 그때마다 좀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글리터거든요. 그래서 소량을 사오 브러쉬에 덜어주시고요. 꽃잎 부분에도 살짝 포인트 될 수 있게 놓아주시고 배경 부분에도 살짝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글리터를 뜨지 않게 살짝 꾹 눌러주시면서 배경 부분에 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빈 공간 부분 있죠? 놓아주시고 다시 한번 큐어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30초, UV에서 1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장미 부분에 잎이 있어요. 이 잎 부분을 포인트를 한 번 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부분의 입부분은 아까 사용했던 카키색 컬러가 있어요. 카키색 컬러를 브러쉬 한쪽 면에 묻혀주시고요. 반대쪽에 화이트 컬러를 묻혀주셔서 두 가지를 더블 로딩을 해주세요. 더블 로딩을 해주시고 장미 위쪽 부분 있죠? 화이트가 아래로 가게 해서 포커트 기법으로 나뭇잎을 하나 그려주세요. 살짝 연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각 큐어링을 10초 정도 해주시고 한 번 더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꺼내가지고 밑에 아래쪽에 화이트 부분이랑 이제 한 번 더 해주시면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더 각 큐어링 10초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세필 브러쉬, 핸드 페인팅 브러쉬, M 브러쉬를 가지고 같은 나뭇잎 컬러에 들어갔던 카키색 컬러 있죠? 카키색 컬러로 한 번 더 심지를, 나뭇잎 심지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후에 다시 한번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변에 골드 입자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골드 아트 패치를 이용을 해서 금박으로 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서양화 느낌이 나면서도 조금 골드가 들어가서 아트를 한껏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 패치 아트를 사용하실 때는 엄지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원하는 위치에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뜬 부분은 손으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착 달라붙고 조금 더 아트를 한 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트윙클 톤 글리터 골드 컬러가 있어요. 이 골드 컬러를 젤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테두리를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트윙클 골드 글리터 같은 경우는 글리터 입자가 되게 이제 얇은 글리터들이 있어가지고 라인 그릴 때 빠르고 쉽고 빠르고 이제 길게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 테두리를 그려주시면 돼요. 입자가 빽빽하니까 프렌치 하실 때도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얘를 아직도 좀 이제 보통 일반 풀컬러 하시고 글리터 포인트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백그라운드 이제 컬러에 얇은 글리터 입자를 하는데 얘만큼 이제 빽빽하게 원콧에도 그 글리터 입자가 되는 거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원콧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새 또 풀스왈 많이 하시잖아요. 풀스왈 하실 때 골드 또는 실버로 배경을 깔아주셔도 완벽하게 차 있어서 풀스왈이나 그런 아트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주셨으면 다시 한번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은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아까 트위드에서 사용했던 매트탑 있었죠? 매트탑을 찍어서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느낌이 어떤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트가 끝난 그 위에 매트탑을 한 번 더 발라주세요. 매트탑을 발라주시고 다시 한번 큐어링 타임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매트탑을 이렇게 바른 걸 보시면은 다른 데는 약간 좀 광만 죽였고 바닥바닥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거는 살짝 벨벳 그런 보들보들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조금 더 매트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원 컬러랑 같이 매트를 하셨을 때 조금 더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 매트탑이에요. 네. 수축 현상은 이제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매트탑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미경화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아주시면은 살짝 이제 유화 느낌을 나는 장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골드 아트는 끝났고요. 이제 중간에 이 다음으로 스마일 브러쉬 사용법이랑 이제 데코젤 사용하는 아트 그리고 엣지 빌더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마일 브러쉬 사용법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마일 브러쉬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티아라 백에 보면 이너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가루 이제 사가지고 서비스에 넣을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심신 안정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 잔씩 드릴 테니까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이너비트? 여기 선생님은 네, 여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 거예요. 네, 드릴게요. 저희 여기 준비되는 동안 저 드릴게요. 이게 그 무한성심원이나 공진상 같은 거 보면은 금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심심하다나 스트레스 완화에 좋기 때문에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같이 서비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운동까지 같이 케어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이따가 이제 드릴게요. 음료랑 해가지고 같이 위에다가. 영상 찍으세요. 이거 엄청 사람들이 많이 돼서 나올 때 여기 저희가 이게 예전에 분자에서도 기다리셔가지고 다들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던 제품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프렌치 아까도 영상에 봤다시피 프렌치 라인 같은 거 따기 힘들고 각각 다 손마다 다 틀리게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닦으려면 그 라인이 지저분해지고 근데 지금 브러쉬 라인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각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이 나와서 되게 편하게 하고 프렌치 그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진짜 완전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회도 들으셨듯이 저희 프렌치 브러쉬가 처음 나왔을 때 행사범위 하루 이틀 만에 다 완판됐어요. 그래서 예약 주문 받아가지고 이제 되었고요. 지금도 계속 많이들 문의해주시고 네,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가 딱 이렇게 둥글게 뭐가 깎여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수작업으로 깎아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 브러쉬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셨죠? 딱 두 번, 세 번만 찍으면은 프렌치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조금 어두운 컬러 뒤쪽에 안 보여가지고 어두운 컬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브러쉬의 양면에 젤을 많이 묻혀주세요. 젤을 반전 정도 듬뿍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일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원하는 깊이만큼을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깊이만큼 보신 후에 눌러주시고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눌러주시고 대신 양 사이드 높이는 맞게 해주셔야 되고요. 눌러주신 후에 다시 한번 쭉 내려주세요. 근데 이때 이제 90도로 했을 때는 얘가 이제 다 닦일 수가 있거든요. 살짝 45도나 30도 정도 눕혀주신 후에 아래에서 위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살짝 파여 있잖아요. 그거는 라인에 이렇게 맞춰서 브러쉬 각도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라인을 맞춰가지고 한 번 더 찍어서 내려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스마일 라인을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후에 조금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퀘어 브러쉬나 FNR 브러쉬, 라운드로 된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거를 깔끔하게 해주신 다음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만 닦아주시면은 완벽한 프렌치 라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샵에서도 이제 선생님들도 바쁘고 다 바쁜데 본인 손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원장님 손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왼쪽 손을 프렌치 할 때 왼쪽 손으로 오른손 프렌치 할 때 조금 힘들잖아요. 그때 되게 간편하게 빠르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일 브러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데코젤을 이용해서 또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니트 꽃무늬 아트랑 니트 아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데코젤 이제 꽃무늬 아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니트 아트 전에 하는 건데요. 지금 배경 컬러를 제가 미리 해왔어요. 이 배경 컬러는 스마일 브러쉬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일 브러쉬로 빠르게 이제 배경을 먼저 만들어 주신 후에요. 데코젤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코젤 같은 경우는 튜브 타입으로 된 엠보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튜브 타입으로 된 엠보젤인데 사용 방법을 조금 자세히 모르셔가지고 사셨는데 못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용 방법의 팁을 드리자면은 얘가 짤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젤이 이제 잘 한 번을 섞어주셔야 돼요. 젤을 한번 주물럭거리면서 섞어주시고 앞으로 젤을 한 번 더 모아주세요. 요랬을 때 이제 젤을 짰을 때 모양이 예쁘게 균일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은 중간에 만약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예쁘게 라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서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 데코젤을 앞으로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장미꽃, 그러니까 땡땡이꽃 5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로 5개를 짜주세요. 이렇게 방울방울한 모양으로 다섯 개의 원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놓아주셨으면요. 3D 클렌저를 따로 살짝 빈디시에 준비를 해주시고 원래는 엠보 전용 브러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꽃 가운데만 당길 거예요. 당기려고 했을 때 엠보 브러쉬로 했을 때는 조금 뭉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아트 브러쉬인데요. 나일론 모로 되어 있어요. 나일론 모로 되어 있다 보니까 텐션이 엄청 좋아가지고 엠보를 당겼을 때 사용했을 때도 좀 세밀한 작업, 엠보 세밀한 작업 했을 때 사용했을 때 뭐가 많이 상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3D 클렌저에 잠깐 묻혀주시고요. 원 5개 만들었잖아요. 가운데만 그냥 당겨주세요. 물방울 모양처럼 되게 가운데만 당겨주시고요. 가운데 부분만 당겨주시면은 벌써 5개 꽃잎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3개 정도, 2개 정도 더 올릴 건데요. 이 상태로 각 큐어링 10초가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샵에 가끔 엠보로 된 웨딩 플라워 사진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엠보로 아니면 아크릴로 볼을 또 막 5개 떠가지고 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크릴 냄새도 되게 지독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데코젤 같은 경우는 그냥 5개 잎만 짜주시고 가운데로만 당겨주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꽃 모양을 손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데코젤은 지금 저희가 5개 정도의 컬러가 되어 있고요. 5개 컬러가 약간 다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이나 뭐 니트 이런 거 하셨을 때 컬러가 크게 뜨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잠시만 모양 수정 조금만 할게요. 6개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각 큐어링 10초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매트한 걸로 깐 상태에서 하셔도 조금 더
3D 그 꼭 부분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면은 스톤 같은 거 이제 들어가잖아요. 스톤을 붙이는 거를 픽스젤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젤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은 젤을 하실 때 글루로 많이 붙이시잖아요. 얘는 글루는 아니고 젤로 된 글루예요. 젤로 된 글루여서 스톤을 붙이고 싶은 원하는 위치에 그냥 픽스젤을 놔주세요. 픽스젤을 이렇게 지금 투명하게 2개 놓았습니다. 쏴주시고 그 상태로 스톤을 픽스젤 짠 부분 위에 놓아주세요. 놓아주신 후에 따로 뭐 글루드라이나 이런 거 뿌려주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램프에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LED에서 30초, 60초가량 UV 60초가량 큐어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소량으로 하시면은 큐어링이 이제 완벽하게 안 돼서 스톤이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스톤을 살짝 부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통 샵에서 풀수활 많이 하잖아요. 풀수활 많이 할 때 글루를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글루를 이용한 뒤에 글루 드라이를 뿌리면은 수활 커팅이랑 예쁜 게 다 백화 현상에 묻혀버려요. 그러면은 원장님도 열심히 또 시술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픽스젤은 젤로 되어 있고 아까 전처럼 바로 큐어링이 되기 때문에 글루 드라이를 따로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 백화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큐어 되기 전까지는 스왈들의 위치를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모양을 예쁘게 잡으셔가지고 편하게 풀스왈 아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젤 글루보다 더 손쉽게 스톤을 붙이거나 풀스왈 같은 거를 붙이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데코젤과 픽스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땡땡이 꽃 같은 느낌의 아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웨딩 이제 꽃 같은 거 원하시는 고객분들 있으면은 손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는 3D 데코젤을 이용해서 리트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리트 아트도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배경 컬러를 준비를 해왔어요. 배경 컬러는 지금 티아라 세컨드 젤 44번을 2콧 바른 후 매트탑을 한 거거든요. 데코젤 아트가 들어가실 때는 전체적으로 탑 마무리 다 하신 후에 엠보 아트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트 패턴, 회색 컬러에 좀 잘 어울리는 화이트 데코젤을 이용해서 니트 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젤을 다 모아주시고요. 이제 쌀알 무늬를 짜주듯이 데코젤을 짜주세요. 네, 이때 좀 기다리시면서 해주셔야 양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짜주실 때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짜주세요. 이때 데코젤을 너무 공중으로 떠가지고 했을 때는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네일에 붙여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따로 볼을 만들 필요가 없고 원하는 양을 짜서 하기 때문에 아트를 되게 손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야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끝에 부분을 꼬리를 빼주세요. 네. 앞쪽도 살짝 당겨주시면서 꼬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꼬리를 빼주실 때 전체적인 길이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쪽 앞쪽으로도 당겨주세요. 그리고 데코젤이 살짝 점도가 일반 엠보젤보다는 묽어요. 그래서 너무 힘을 많이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살살
당겨주시면서 앞으로 모양을 빼주세요.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모양을 한 번 더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셨으면 끝에도 끝에 라인이 마지막까지 걸쳐 있는 거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잡아주신 후에 다시 큐어링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큐어링은 엠보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큐어링이 되는 타임은 LED에서 1분, UV에서 2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중간 아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큐어링 한 10초, 20초가량 해주시면 돼요. 제가 미리 양쪽 사이드 부분 하는 것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도 아까 짜는 모양 똑같이 짜가지고 브러쉬로 앞 라인을 한 번씩만 더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또 일자로 모양을 짜줄 거예요. 일자로 모양을 짜주실 때 또 한 번 더 젤이 이제 앞으로 뭉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후에요. 아래에서 위로 그냥 쭉 내려주시면 돼요. 쭉 내려주시면 따로 라인을 크게 만드실 필요가 없고 금방 쉽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조금 삐뚤어진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모양을 정리해주세요. 한 번 더 옆 라인을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인을 짜주실 때 전체적으로 힘이 균일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균일한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살짝 이제 수정할 부분만 브러쉬로 톡톡 건드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옆 사이드 부분 비어있는데도 이제 아까 땡땡이 꽃 할 때 동그라미를 짰잖아요. 그렇게 옆 라인도 동그라미를 짜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되게 니트 아트가 데코젤을 짜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간편하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 올라온 부분은 동그랗게 한번 만져주시면 동그란 모양이 되고 다시 한번 큐어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큐어링은 이제 완벽 큐어링 LED에서 1분, UV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금 다르게 해서도 니트 아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코젤은 총 저희가 5가지 컬러가 있어요. 화이트 컬러랑 노랑, 그리고 민트색, 그리고 블랙, 핑크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는 살짝 파스텔 톤이에요. 파스텔 톤이어서 어느 배경을 깔고 했을 때도 너무 튀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예쁘게 잘 되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레터링 이런 거 하실 때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고 빠르게 끝나는 이제 3D 데코 아트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 네, 지금 데코젤 행사 가격이요. 원래는 전체 패키지로 했을 때 10만 원이었는데 7만 5천 원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단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은 편에서 올겨울도 니트 아트 많이들 다시 사진이랑 올라오고 하시더라고요. 데코젤 이용하셔서 쉽고 빠르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엣지 빌더로 물어뜯는 손톱, 바디가 이제 살이 너무 튀어나와 있는 손톱 연장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연장, 네, 연장하기 전에 그동안 하셨던 시술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저희가 좀 모아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바디가 되게 길어요. 바디가 되게 긴데 이제 깨진 부분을 연장할 때도 엣지 빌더를 사용을 가능하시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엣지 빌더라고 쳤을 때 인스타에 올려주신 원장님들 사용 후기 사진을 저희가 따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인스타에 엣지 빌더라고 치시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경우도 바디가 완전 바짝 있는데 손톱 색깔을 보통은 클리어로 연장하잖아요. 그러면은 투명하다 보니까 이제 연장한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엣지 빌더는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자연 손톱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연 손톱을 느낌을 내는 이제 연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톱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랑 지금 다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톱 연장. 여름에 이제 패디 하시고 싶은 여자분들이랑 이제 겨울에 조금 이제 쉬실 때 패디 발 관리를 하시거든요. 발톱을 이제 모양을 잡는다거나 교정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많이 물어뜯어 있어서 바디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손톱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쪽 앞쪽에도 발톱이 상에 있는데 엣지 빌더로 이제 교정을 한 모습입니다. 물어뜯는 손톱을 이제 이시면서 바디 길러 나올 때 샵에 많이 교정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자연 손톱 느낌으로 했을 때 교정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들도 좀 물어뜯는 손톱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그게 스트레스인데 가끔 이제 여자친구 딸랑 왔다가 보이시면은 한 번씩 권유를 하셔도 이제 매출 올리는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톱도 지금 이렇게 좀 이분은 심해가지고 엣지 빌더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톱 모양을 만드실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 보시면은 물어뜯는 손톱 같은 경우는 바디가 짧은 편이에요. 바디가 짧다 보니까 이제 짧게만 연장을 해도 이분들한테는 이제 길게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이거 먼저 할까요? 엣지 빌더 연장을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선물로 미즈타마를 받으셨잖아요. 미즈타마를 받으셨지만 사용법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소고프를 편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즈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젤 제거 리무버고요. 근데 이제 소고프 타입에서 조금 잘 돼요. 하드 타입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드 타입 아니면 글리터 타입. 근데 소고프 타입에서는 살짝만 파일링을 해주셔도 호일을 따로 감싸지 않은 상태에서 소고프가 잘 되고요. 안에 아세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손톱이 이제 소고프 할 때 호일 감싸고 떼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제거 제품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소프트 타입으로 발라진 이제 네일이고요. 이제 살짝만 그냥 파일링 할게요. 그리고 드릴 쓰실 때도 샵에서 하드 부분은 갈아주시고 아니면 드릴로도 살짝만 갈아주신 후에 이제 미즈타마를 올리시면 돼요. 살짝 파일링을 해주신 다음에요. 글씨가 너무 약해가지고 해주신 다음에 미즈타마를 손톱 위쪽에 그냥 도톰하게 짜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손톱을 전체 감싸는 두께로 올려주시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톰하게 올리신 상태에서 그냥 15분 기다려주시면 돼요. 네, 호일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상태로 15분 기다려주셨다가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 지금 조금 있다가 옆에 이제 물어뜯는 손톱 연장하는 거 보여드린 후에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면은 바디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디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폼지를 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폼지 없이 이제 연장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티아라 버퍼로 유수분을 살짝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유수분을 정리해 주시고 알콜로 살짝 닦아주세요. 알콜로 살짝 닦아주신 후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충분히 알콜을 건조를 안 시켜주면은 손톱 사이사이에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스크래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스크래치 사이에 알콜이 성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으로도 리프팅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도 말씀해주셨어요. 비트윈 영양제예요. 비트윈 영양제는 젤레이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영양제인데요. 가운데 부분만 소량으로 발라주세요. 큐티클이랑 사이드 라인을 다 떼고 그리고 이 상태로 30초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건조를 하는데 젤레이를 할 때 사용되는 영양제다 보니까요. 요새 뭐 다른 베이스에 뭐 영양제가 섞여져 있는 베이스가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따로 베이스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탁월한 효과가 되고요. 그리고 젤레이를 하는 동안 손톱 손상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젤레이를 할 때만 사용하면 너무 조금의 양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젤 떼시고 손 휴식기 하실 때 영양제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윈이 말랐으면요. 저희 다 아시죠? 많이들 유명한 지젤리 베이스를 바르도록 할게요. 근데 가끔 이제 물어보세요. 지젤리 베이스 어떻게 바르시냐고.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점도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젤리 베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손톱에 좀 꾹꾹 눌러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지젤리 베이스를 쓰는데도 리프팅이 빨리 일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해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원장님들 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젤이 안착이 되기도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큐어링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젤이랑 베이스랑이 완벽하게 붙어야 유지 기간 자체가 오래되는데 젤과 손톱이 완벽하게 붙기도 전에 젤이 큐어링이 되다 보니까 리프팅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발라주실 때 살짝 꾹꾹 눌러서 발라주시고요. 저희 베이스가 살짝 점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울퉁불퉁한 손톱 있죠? 그런 부분도 베이스로 살짝 표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너무 크게 안 하고 작업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큐어링은 LED에서 20초, UV에서 30초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엣지 빌더를 사용을 할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엣지 빌더 자연 손톱 느낌이 나잖아요. 엣지 빌더 컬러가 약간 이제 우유빛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유빛 느낌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내 손톱이 자라난 느낌처럼 연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연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 사워 브러쉬를 다시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은 바디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디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폼지를 끼울 수가 없죠. 폼지를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엣지 빌더를 그냥 바로 그 위에 올릴 거예요. 살 위에 올리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짧게 올려주시고요. 손님분한테 살짝 양해를 구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젤이 큐어링이 될 때 히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뜨거울 수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꼭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뜨거우실 때 살짝 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딱 그러니까 완전 길게 자란 게 아니고 그 바디 부분까지만 올려주셔야 돼요. 앞에 넘쳐있는 부분까지만요.
지금 모델분 손 자체가 바디가 길어요. 그래서 짧게 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는 물어뜯는 손톱 같은 경우는 바디가 이 정도만 있었어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만 연장을 해도 3분의 1 정도 연장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이쪽에 이제 올렸잖아요. 올렸을 때 앞에 부분만 살짝 한번 닦아주세요. 왜냐면 이 위에 앞으로 엣지빌더 조금 더 올릴 텐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도톰해지고 앞에가 두꺼워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닦아주시고 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뜯으신 분들이 이제 연장을 할 때 나 조금만 더 길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바디가 짧은 상태고 만약에 바디랑 1:1 비율로 연장을 하게 되버리면은 연장한 부분은 바디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시면은 강하게 이제 부딪히셨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손 생활 습관대로 하시다 보면은 연장했던 부분이 부러지거나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뜯으시는 분들한테 연장하실 때는 3분의 1 정도 짧게만 이제 연장을 해주시고 조금씩 바디를 붙여 나가면서 길러가면서 손톱 교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엣지빌더를 다시 한번 아까 판을 만들어서 올렸던 부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살짝 뒤쪽으로 당겨주도록 할게요. 너무 뭉쳐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아래쪽도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큐어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엣지빌더가 지금 손톱 물어뜯는 손톱 살이 올라온 부분까지만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너무 적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제 연장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디션 스카처 아니면은 클리어 빌더로 한 번 더 오버레이를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살짝 다시 한 번 더 엣지빌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 번 더 너무 턱이 생기지 않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오버레이를 살짝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쉐입을 먼저 잡고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남아있는 미경화를 살짝 닦아주시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튀어나온 살 쪽에 젤을 붙여서 판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알코올 적신 우드스틱이나 이제 거즈를 손에 묶어서 살짝 판 부분과 살 부분을 분리해주세요. 이제 떨어뜨려 주시면서도 고객분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어디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왜냐면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조금 안 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물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 판 부분과 손톱을 떨어뜨려 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모양의 쉐입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이드랑 나가 있는 부분도 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살짝 이제 올라왔던 부분도 표면 정리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표면 정리를 해주신 후에 아까 엣지빌더가 딱 그 살 튀어나온 부분까지만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량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에디션 스카처나 아니면 클리어 빌더로 오버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 에디션이나 아니면은 클리어를 너무 두껍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하는 정도, 평소 오버레이 하는 정도 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뜯는 손톱은 지금 이제 모델 바디가 그래서 너무 짧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은 이제 바디의 3분의 1 정도만 연장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시술 사진을 원하시면은 인스타에 이제 엣지 빌더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보통 샵에서 진짜 살롱에서 많은 분들이 한 후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지막으로 탑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엣지 빌더 같은 경우는 요 때쯤 다시 이제 좀 펑거스랑 발톱에 생겨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물어뜯는 손톱 겨울 시즌에도 조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여름보다 매출이 이제 좀 잘 안 나올 때 이런 교정이나 자연 손톱 이제 연장하는 법으로 해서 조금 더 매출 극대화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에 남아있는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도 떨어뜨려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내 네일이 자란 길이처럼 이제 된 자연 손톱 연장 방법이었습니다. 네. 아까 하기 전에 미스타마 올려놨었잖아요.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보이세요? 써 있는 거? 네.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눌러주시면 지금 쉽게 제거가 돼요. 네. 뼈가 아니고 손톱으로도 눌렀을 때 이렇게 쉽게 문질러지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요새는 좀 소고프 비용을 잘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제품을 같이 제안을 하시면서 똑비는 따로 안 받는데 집에 가셨을 때 이제 깨졌을 때 샵에 오기 번거로우시면은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손쉽게 본인도 제거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라고 하시면서 이제 소고프 비용은 안 받을 테니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면서 제품 판매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00원이 샷가예요. 근데 이제 소고프 비용 보통 이제 개당 뭐 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소고프 비용 안 받을 때 이 제품 가져가시고 이제 집에서도 한번 소고프 해보시라고 그렇게 판매하시면은 50% 정도는 원장님들한테 남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하셨을 때 이제 매출 올리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아까 15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님한테 판매했을 때 권하는 시간이고요. 샵에서는 요즘에 드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릴로 뭐 칼라 정도까지 거의 많이 하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놔두시면은 베이스나 남은 칼라 같은 건 다 벗겨주세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시간이 5분? 5분 난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릴 한번 하고 싸놓고 옆에 드릴하고 싸놓고 또 케어하고 이렇게 우리 반복되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오버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저도 써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게 건조하신 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예민하신 분들이. 그래서 아세톤 싸고 나면은 막 갈라진다거나 건조한 게 느껴지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좋다. 그리고
이런 쏘고프 방법은 처음 봤는데라고 이게 말씀을 손님들이 되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쏘고프 하신 후에 비트윈을 한 번 더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뒤에 난 젤레이를 더 안 하실 거다 그러시면은 그냥 영양제 추가 비용 받듯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의외로 영양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손톱 보호 효과도 있고 그냥 갔을 때 손님이 손톱이 더 빨리 상하고 빨리 찢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탄탄한 효과에서 나는 젤레이를 했는데도 손톱 손상된 게 크게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객의 만족도를 좀 더 높이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트 및 세미나 내용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동안